테스 형, 여기서 웬일이세요?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가황 나훈아의 명곡 중에 명곡이죠.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입니다. 테스 형, 텔레스 형이 더 맞을까요? 하여튼 여기 웬일이세요? 경주 괴릉입니다. 8세기 통일신라 시대 절정에 달했던 번영과 풍요,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괴릉이라고들 하는데요. 괴릉의 감상 포인트는 딱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요, 보너스 2가지가 더 있죠. 감상 포인트 3가지. 첫째, 테스형 또는 텔레스형. 둘째, 사자계의 건달. 얘는 또 뭘까요? 셋째는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습지가 명당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괴릉 원성왕릉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확 잡아끄는 이 석인상, 한눈에 봐도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이 아니죠. 부리부리한 눈매, 그리고 머리엔 터번을 둘렀었고요. 수염도 구렛나루에 꼬불꼬불한 게, 그리고 덥수룩하죠. 소크라테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힐압 사람, 아라비아인입니다. 흔히 저 불끈진 저 주먹과 칼을 찬 모습 때문에 무인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데요. 왕릉 주변의 무인석, 문인석 이 개념은 고려시대 때부터 생긴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무인석이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의 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꽉 움켜진 주먹은 아마도 저 손 안에 돈을 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지고 있는 이거는 칼이 아니라 지팡이라죠. 자,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의 결정적인 증거, 바로 저 오른쪽 허리 뒤춤에 있는 저 주머니라고 합니다. 계산이 빨라야 하는 상인이라 저 안에 주판이나 또 돈을 넣는 주머니래요. 산낭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전대조. 8세기 땐 다 유행했다고 하는 건데요. 요즘 같으면 우리 핸드폰 넣으면 딱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서역인의 석상 바로 옆에 사람도 가만히 보면 뭐 구렛나루 수염, 그리고 얼굴, 복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다소곳하고 저 엄숙한 자세로 봐서 문인상, 아니요, 절대 아니죠. 지금은 통일신라 시대라니까요. 이 사람은 중앙아시아 위구르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신으로 이 신라 땅을 밟았다는데요. 이 두 사람, 아니죠, 저 반대편까지 총 4사람이 당시 통일신라가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주역이었나,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신라, 그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게 이 안에 또 있습니다. 이 4마리의 사자상이랍니다. 보통 뭐 말이나 양, 이런 동물 석상들이 다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여긴 특이하게도 사자상입니다. 이건 동물원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동물원에 사자나 호랑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인기를 끄는 캐릭터가 있는 건 사실이죠. 여기 4마리 사자 중에서도 바로 이 사자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타 사자입니다. 이 껄렁한 사자, 기분이 무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건들건들한 것 같기도 하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디서 좀 놀았니? 어서 좀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한량 건달 같은 이 사자, 아니 대체 어쩌자고 이런 놈을 이런 왕릉에다 가져다 놨을까요? 이빨을 다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이 녀석,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자유분방한 사자의 모습이 바로 통일 이후에 자유와 풍요를 누리던 통일신라의 사회상을 그대로 담아낸 거라고 합니다. 괴릉입니다. 신라 초기 고분은 경주 시내에 있었고요. 산더미만한 크기의 그 규모를 자랑했다면, 통일 이후에는 이렇게 외곽 산지로 고분 왕릉의 입지가 바뀌고, 그리고 또 화려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봉부는 좀 작아졌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꾸미고요. 지금 앞에서 본 석상들도 이때부터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괴릉, 원성왕릉인데, 근데 왜 원성왕릉 이렇게 안 부르고 괴릉, 이게 다소 이상하고 정감 없는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요? 비밀은 딱 하나랍니다. 물이 흐르는 습지가 명당이다. 이게 또 말이 됩니까?
붕분 주변을 쓱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길이 있죠? 수맥이 흐르는 건가? 하여튼 여기는 1년 365일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습지 중에 습지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왕의 무덤인데 양지 바른 곳을 묘토로 쓰지 않고 이렇게 물 흐르는 곳을 쓴 거 보면 진짜 여기 이곳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명당은 명당인가 봅니다. 그래서 괴릉이랍니다. 습지 물길을 피해서 원성왕의 관을 공중에 띄워서 걸었다죠. 한자로 걸괴자, 괴릉. 그래서 괴릉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습지가 명당이에요. 정말 청개구리가 땀을 치고 놀라 자빠질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동경잡기라는 책에도 명백하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물이 있어서 그 물 위로 관을 걸었다, 이렇게요. 전설 따라 삼천리 시간 같네요. 이것 역시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던 신라인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곳은 절대 왕릉으로 소점해서는 아니 될 흉지이옵니다. 좌우에서 흐르는 수맥이 시신을 차갑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는 형국이옵니다. 현실의 제약을 기술력으로 극복을 하려고 한 신라인들의 시도고 또 그 엄청난 역발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보너스 나갑니다. 첫 번째 보너스입니다. 왕릉 주변에 12지 신상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새겨놨는데요. 여기 정면에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 신신 중에 7번째 즉 말, 즉 한자 오죠, 오. 그럼 정확히 저 반대쪽에는요, 자축인묘의 첫 번째인 자, 즉 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이으면 자오선, 왜 남북을 가르는 선이 자오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릉은 이렇게 방위를 아주 정확히 맞춰서 조성한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너스입니다. 이 돌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온 게 탱석, 탱글탱글하죠. 안쪽에 있는 게 면석인데요, 이 탱석의 비밀이 대단한 과학이고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토사를 쌓아 봉분을 만들고 거기에 면석을 두르면 압력이 생기겠죠. 그 압력을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탱석은 돌못 구조로 만들어서 설치한 거라고 하네요. 자, 석굴암에 이어서 돌못이 또 등장합니다. 역학의 천재 신라인들을 여기서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신 게 있어서 여기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디 아비규환님께서 석굴암 편에 나오는 그 돌못이 지금 현대 터널 공사에서 쓰는 락볼트 같은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건달 사자 앞입니다. 이를 환하게 다 드러내고 크게 웃으면서 자유분방한 이 사자, 이 표정이 바로 최고 전성기 번영의 신라 그 모습 자체라고 하는데요, 1300년 동안 우리를 맞아주는 이 사자상, 이 사자상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사자상을 만든 석공은 자신의 마음과 시대의 모습을 자기 마음껏 솔직하게 담아냈겠죠. 만약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시대의 그 모습을 그려낸다면 우리는 지금 진정 이 사자만큼 크게 웃을 수 있는 자화상을 자신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땅기.